네, 안녕하세요. 행운둥바의 부캐 부시맨입니다. 부동산 시세 읽어주는 남자고요. 2021년 4월 19일자로 KB 부동산 시세가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이번 주에는 경남 김해를 봤고요. 이거 올리니까 또 누가 댓글로 막 중요한 걸 놓쳤다라면서 제가 녹화 끝나고 하는 얘기들을 막 그 밑에다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녹화하는 부분은 정말 시세만 볼 거고, 만든 목적이 부동산 완전 초보분들, KB 부동산 시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시세만 딱 보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다, 본인은 보실 줄 안다 그러면 과감하게 끄시면 돼요. 안 들으시면 돼요.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KB 시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이번 주는 제가 김해를 봤잖아요. 근데 뭐 매매 가격 상승률에는 김해는 없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그냥 제가 안 읽어도 인천이 완전 핫하다는 게 보일 거고, 인천의 구들이 다 올라왔고, 금주 상승률에 매매 가격 상승률이 올라왔고, 나머지가 다 수도권이 뭐 시흥이라든지 오산 이런데, 그러니까 안산 이렇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의 흐름이 왔다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전년말 대비 상승률도 다 보면은 수도권 지역이 많고, 매매 가격 하락률 상위 지역에 올라온 데들이 뭐 이제 청주, 창원, 원주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숫자가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전년말 대비 하락률 상위 지역에서도 봐도 당진, 목포 있는데, 여기도 뭐 엄청나게 막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전세 가격 상승률에서는 시흥 몇 번 지지난주인가에 봤잖아요. 시흥 계속 전세가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매매가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라갔던 거고, 뭐 양주, 김해도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김해도 계속 전세가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저희 같이 볼 때. 그래서 제가 김해도 한번 보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지역들을 제가 다 이미 한번 봤길래 이번 주 그래서 김해를 보자라고 해서 김해를 본 거예요. 이렇게 전세 가격 상승률은 좀 여러 군데가 섞여 있기는 하죠. 근데 전년말 대비 상승률은 그래도 약간 이제 수원, 안성, 뭐 인천 이런 시흥 이런 데들 수도권 지역들이 많이 보이긴 하고, 그리고 하락률, 전세 가격 하락률 상위 지역에는 뭐 성남이나 광명, 뭐 이런 용인 이쪽, 서울 거기 분당선 쪽 라인 그쪽이랑 여기 광명 외곽 쪽, 서울 외곽 지역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건 있는데, 입주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하락하는 뭐 그런 신호는 아니라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그거 하락론자들은 그거 잡아가지고 또 하락한다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초보인 우리들은 판단할 게 할 건 아니니까. 그쵸? 그리고 과천은 조금 이번 올해 들어서 전세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0.61% 이번 주까지 하락했고, 창원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쭉 훑고 넘어갈게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여기 아래에 있는 탭들을 다 보면 좋은데, 초보분들 이거 다 보고 그거의 지수들의 의미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해석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포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 매매 지수, 전세 지수까지 요 앞에 4개, 5개, 요약까지 5개 탭을 봐주면 좋은데, 그것도 힘드니까 우리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도 보지 말자, 매매 증감이랑 전세 증감만 보자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실력이 있다거나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 이거 다 보시면 돼요. 그럼 더 보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는 매매 증감이랑 전세 증감까지만 볼 거다예요. 서울은 0.22% 지난주 대비 상승했는데, 뭐 흐름이 비슷해요. 그냥 막 엄청 뭐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상승률이 막 심각하게 꺾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보합장인데,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혼조세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하락론이랑 상승론자랑 이렇게 막 약간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어찌됐건 보면은 노원구, 도봉구는 그래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노도강 쪽이 상승을 했고,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런 데들이, 여기 강동구, 강서구 하면 보면 되게 어때요? 서울의 다 외곽지들이죠. 그런 데들이 지금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 여기 중심지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일단은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가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엄청나게 못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금 이슈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니까 일단 생략하고, 6개 광역시 해가지고 보면은 부산부터 보면은, 부산은 뭐 조금 상승률이 줄었다 늘었다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해운대구는 다시 빨간색이 좀 짙어지긴 했어요. 약간 한 3주 정도 아니 그 상승률이 줄어드나 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섣불리 한 주, 두 주 보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구도 뭐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상승률 유지하고 있어요. 동구랑 남구 이렇게요. 달서구, 달성군 이런 데도 올라오고 있고, 인천은 뭐 흐름 왔죠. 제대로 계속 보시면 인천은 흐름 와서 매매가 웬만하면 다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광주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면서 약간은 상승이 조금 꺾이는 거 아닌가. 사실 광주는 상승이 오려는 타이밍에 조정 대상 지역 묶여버려 가지고 좀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가 실거주자분들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긴 하죠. 광주에 실거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대전도 그냥 약간 이제 조금 뭐 상승 추세가 막 엄청 가파르진 않아요. 대덕구는 그래도 이번 주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짙게 들어왔고, 울산도 저기 중구랑 남구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면서 약간 이쪽은 흐름이 조금 죽었나? 조정되나? 보합장 이 정도로 된 거고, 북구는 이번 주엔 올라왔어요. 그래도. 그리고 수도권은 여전히 수도권 상승장이라고 했고, 세종은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상승하고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어요. 지금 보면 최근 몇 개월 동안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게 대장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대장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게 평균이니까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수원은 이번 연도 들어서 되게 핫해요. 사실 인천하고 수원이 굉장히 핫한 상태고, 성남이나 그 용인 쪽은 그래도 작년이랑 올 초에 비해서는 약간은 여기 색깔이 옅어졌죠.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 고양도 좀 넘어가고, 그래도 올라갈 때들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안산 좀 핫하고, 여기 보면은 시흥은 봤는데 계속 핫하고, 제가 시흥 아직 더 올라갈 것 같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다시 보세요. 제 포스팅을 보시든 유튜브로 보시든 그때도 더 올라갈 것 같다고 했거든요. 역시나 올라가고 있어요. 의왕도 올라가고 있고, 오산 뭐 이런 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포스팅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안성도 올라가고. 네. 근데 강원도는 뭐 아직은 좀 이렇게 조금 올라가지는 못해요. 특히 원주는 계속 마이너스가 찍혔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 강릉은 그래도 이번 주에 조금 올라왔어요. 충북은 청주가 그때 조정대상 지역 지정됐었는데 여기 빨간불이 상당구에 들어왔어요. 사실 청주를 그때 지정이 되고 청주가 오려고 하는 타이밍에 여기서 지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여기 좀 올라가려고 했는데 지정이 바로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확 죽었다가 그때 많은 분들이 여기는 아직 안 왔었는데 흐름이, 그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역시나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남 쪽에서는 여기 천안이 지정이 되면서 공주, 아산, 계룡이 계속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당진은 뭐 아직 계속 파란불이 들어왔었는데 3주 연속 0이 되네. 0 이렇게 돼 있고, 전북은 그래도 다시 올라와요. 보죠. 그쵸? 전주랑 익산, 군산 이런 데 올라오고 있고, 전남은 뭐 그렇게까지는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전남은 계속 거의 뭐 보합이죠. 보합장이에요. 경북도 약간 보합장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상승 추세가 꺾인 것 같진 않고 그래도 쭉 꾸준히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 지역으로 김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은 여기 창원 쪽이 약간 이제 보합이 됐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려는 여기 김해는 매매가가 이렇게 쭉 이 시기부터 보면 쭉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매매가 흐름 봤고, 전세가 보면은 전세가는 지금 막 엄청 올라가진 못해요. 서울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외곽 지역이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해가지고 이런 데들은 이제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여기 중심지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그렇게까지 치고는 못 가는 수준이에요. 네. 광역시, 여기 육계광역시 보면은 부산은 동래구만 이렇게 올라왔고, 북구는 뭐 그냥 올라가는 수준. 이거
대구도 올라가죠. 여기 보면 전세가 약간 뭐 흰색이다가 붉은색 들어왔잖아요. 여기 대구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달서구가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어요. 인천은 뭐 전세가랑 매매가 다 잘 올라가는 그런 장이에요 지금. 광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도 그랬지만 전세가가 확실히 보합이에요. 보합. 대전도 전세가는 약간 보합 상태. 울산은 좀 다시 올라왔어요. 울산은 여기 0.25. 그래서 중구랑 특히 북구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전세가가. 그렇죠? 북구, 울주구는 이번 주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뭐 좀 혼조세다 보니까 막 엄청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은데 수원은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여기 성남 쪽 아까 입주장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곳들 있죠. 그런 데들은 조정도 받고 있고 뭐 이런 데 좀 다른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다른 아까 그 이외의 지역들 뭐 안양이라든지 뭐 부천 여기 뭐 시흥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은 전세가도 아주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런 데들 이렇게 쭉 보면 색깔 짙은 데들 보면은 안성 그쵸 올라가고 근데 나머지 여기 이제 강원도니 충청도니 이런 데는 전세가는 그렇게까지 막 많이 못 올라가요. 네, 전주 전주 쪽 이런 데도 전북 이런 데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경남 뭐 경북 경남도 전세가는 많이 못 올라가지만 우리 김해는 많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매가도 그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고 그래서 김해를 이번에 봤잖아요. 아파트 실거래가 가서 김해 84로 놓고 2020년 그냥 이건 기간 대충 정한 거예요. 뭐 한 1, 2년 놓고 하면 돼요. 근데 보면은 연지공원 푸르지오 여기가 지금 최고가 거래된 아파트 6억을 돌파했어요. 이제 뭐 3억, 6억, 9억 뭐 이렇게 보는데 그 선이 있다라고 하는데 6억을 돌파한 거예요. 김해도 여기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고객노노 가서 이렇게 보면은 연지공원 푸르지오인데 뭐 이게 원래는 뭐 이렇게 좀 높았는데 5억 이상이었는데 이것도 막 가격이 이렇게 출렁이다가 요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상승 추세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이 풍선 효과도 있죠. 그 주변 지역들이 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김해는 지정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분양권이에요. 지금 참 2022년 3월에 입주하는 분양 그 신축 아파트고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여기가 뭐 사실 지도로만 봐도 이거 어디 떠오르세요? 이거 연지 이거 저기 어디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런 거 있는데 서울에서 이런 거 있는데 여기 괜찮더라고요. 여기 역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살기 좋은 것 같고 이게 도로가 또 반듯반듯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 아 괜찮은 동네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보들도 지도만 이렇게 놓고 봐도. 그래서 어디랑 비교를 했느냐 부동산 가서 보면은 여기거든요. 연지공원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제 김해인데 그 옆에 바로 부산 강서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창원 성산구랑 뭐 의창구 있는데 성산구 여기 이제 산업단지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추측으로 여기랑 여기 두 군데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스팅을 가져왔죠. 이거는 그냥 포스팅으로 가져와서 볼게요. 강서구에 부산 강서구에 여기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3단지 이게 최고가가 8억 7천에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아까 연지공원이 6억이었다고요. 그쵸? 물론 이제 거리는 멀어요. 여기는 강서구에서도 저기 바다 쪽에 있는 거기 있고 좀 연지공원, 김해 연지공원이랑은 굉장히 멀긴 해요. 그렇지만 그 강서구 접근하는 그 김해공항 그쪽까지는 그 연지공원 역에서 타서 지하철로 한 번에 갈 수 있고 한 40분 안에 가더라고. 35분 정도면 가요. 근데 가격 차이는 2억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봤어요. 성산구 아까 거기 그 창원의 성산구에 보면은 거기도 최고가가 8억 거의 2천 정도 되죠. 여기도 2억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되니까 전세 수요도 확실히 있는 거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 생각이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을 또 봐야죠. 그래서 최소한 수요 공급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수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 인구수, 세대수, 뭐 미분양 이런 거 보는데 김해가 이제 인구수가 50만, 그래도 50만 정도면은 지방 도시 투자할 때 50만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50만은 넘어가는 도시이고 이게 뭐 엄청나게 가파르진 않지만 그래도 인구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선 약간 2020년에 약간 줄긴 했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
그렇지만 세대수는 또 이제 꾸준히 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수요가 없는 지역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전출입도 좀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인구수 세대수만 놓고 본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았고, 공급량을 또 봤죠. 여기서 공급량을 보면은 경남, 김해, 그래서 공급량을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많긴 많았어요. 이때 초과 공급이죠. 여기가 2017년, 18년, 19년에 초과 공급이긴 한데 20년대 갑자기 확 줄어들잖아요. 19년에서 20년 들어오면서 여기서도 뭐 초과 공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 공급이 갑자기 줄고 21년, 22년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요 공급이 미스매칭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나. 뭐 공급이 없으면 확실히 탄탄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미분양도 보면은 미분양이 이제 그 지역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으니까, 미분양이 없었던 지역은 아니에요. 뭐 16년, 뭐 17년 좀 줄었다가 뭐 이렇게 조금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잖아요. 미분양. 이럴 때가 사실 타이밍이거든요. 분위기가, 그 지역 부동산의 분위기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거의 미분양이 완전히 다 소진이 된 거잖아요. 아직 조금 있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수요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야. 요 정도, 뭐 다른 거 다 보면 좋은데 요 정도만, 우리 초보들은 요 정도만 확인해도 최소한 뭐 실패하진 않는다. 특히 뭐 실거주 입장에서, 실거주라든지 뭐 한 채 정도 더 하려고 하는 그 정도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체크하고 들어가도 크게 실패는 안 한다라고 보고, 아직 상승 여력도 좀 더 있는 것 같다라고 본 거죠. 주변 지역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시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이제 마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김해 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